자, 167쪽 보죠. 제일 먼저 나온 용어가 가산세와 가산금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산세, 가산금 중요하다는 거 이미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요.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산세와 가산금은 기본적으로 내용이 적어놓으세요. 국세, 지방세 동일. 가산세와 가산금은 기본적으로 내용이 국세나 지방세가 어떻다? 동일 적어놓으세요. 다만 중가산금에 보시면 중가산금 동그라미 2번 중가산금을 보시면 국세일 때는 1,500이 얼마일 때? 100만 원 이상일 때 적용합니다. 그런데 지방세일 때는 30만 원 이상입니다. 요거를 꼭 구별해 두셔야 돼요. 167쪽 맨 위에 가산세와 가산금 보고 계셔야 돼요. 차이점 구별되세요, 여러분? 167쪽 거기 보시면 맨 위에 가산세와 가산금 있죠? 쪽수로 확인해야지. 쪽수를 안 보고 자꾸 엉뚱한 데 찾아보면 어떻게 해? 그래서 167쪽에 보시면 가산세와 가산금 나오고 기본적으로 가산세와 가산금은 국세나 지방세나 내용이 어떻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정리하면 된다. 근데 딱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 그 차이점이 뭐다, 여러분? 중가산금 부과 조건이 다르다. 그래서 중가산금이 국세 때는 얼마 이상일 때? 100만 원 이상일 때. 근데 지방세는 얼마 이상일 때? 30만 원. 요게 차이가 난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거기다 적었어요. 미만이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준 금액, 즉 100만 원, 30만 원 미만이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서 이상일 때 적용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시험에는 우리는 평소에 기억할 때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다가 이상일 때 중과상금을 적용한다라고 기억하다가 시험에서는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자, 중가상금은 무조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체납액이 국세일 때는 얼마 이상일 때만 적용하고 100만 원 이상일 때, 그리고 지방세는 얼마 이상일 때 30만 원 이상일 때에 적용한다. 이상일 때 적용한다. 그런데 법률에서는 적용한다라는 규정으로 나와 있지 않고 뭐 할 때는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에 만약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울 때는 어떻게 해야 있다가 이상일 땐 적용한다라고 외우고 있었는데 시험에는 느닷없이 뭐 할 때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오면은 이 말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틀린 걸로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혼자 또 틀리는 거야. 남들 다 맞을 때. 이해하셨나요? 예,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은 우리가 다 정리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 보세요. 자, 일단 여기서 특징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밑줄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있죠. 지방세 쪽에서. 그죠? 예. 보유 단계에서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여러분? 재지종 보유세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죠. 동그라미 치셔서. 그 다음에 양도 단계에서는 처분 단계에서는 뭐 있죠, 여러분? 양도 소득세가 대표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거기 인지세 한번 보시죠. 인지세는 뭐 할 때 발생했죠? 취득할 때 발생했죠. 그 다음에 어디에 있죠? 처분할 때 발생했죠. 요거는 이미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그래서 나온 거는 또 안 나와. 항상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나왔던 거 기출문제 보실 때 기출문제를 근간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나올 거는 미래를 예측인데 여러분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항상 과거지향적으로 공부한다고. 기출문제 시합빠지게 답하고 왜 해설을 열심히 외운다고. 안 나온다고 그거는. 이미 오픈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아직 안 나온 게 뭐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어떤 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걸 뭐 하는 거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죠. 제가 뭐 얘기하는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현재까지 2015년도 기출문제 해설집은 이미 나온 거잖아. 그걸 왜 보라냐면 현재 어디까지 나왔고 어떤 난이도로 나왔다는 걸 예측 보고 검토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걸 이제 뭐 해야 되는가?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과거지향적으로만 공부한다고 그냥 나왔던 것만 씩 빠지게 답하고 해서 그건 소용이 없다. 그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는 올해 시험 볼 때는 어떤 게 나올까 예측해야 되는데 세법은 그걸 제가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금이 2016년도에 또 시험에 나온다면 이미 인지세는 나왔으니까 안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걔 갖고 또 물어보지는 않는다 그 얘기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밑줄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를 잘 보셔야 돼요. 지방교육세와 뭐 지방소득세, 지방세 있죠? 지방세니까 그러면 지방교육세의 특징 잡읍시다.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을 뭐 할 때 여러분? 취득할 때와 보유할 때만 나오는 거로 나와 있죠? 그 박스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 무지하게 어렵죠? 반면에 여러분 지방소득세 보세요. 지방소득세는 뭐 할 때와 보유할 때와 처분할 때는 발생하지만 뭐 할 때는 취득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걸 잘 비교해 두시라는 얘기야. 감 잡으셨죠? 다시 한번 지방교육세는 뭐 할 때만 발생한다? 취득과 보유할 때는 발생하지만 무슨 단계에서는 처분 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지방소득세는 거꾸로 뭐 할 때는 발생하지 않지만 취득할 때는 발생하지 않지만 보유와 처분할 때에 발생한다. 그런 걸 구분해 두라는 얘기야. 출제는 요런 거 좋아한다고. 뭐가 비교돼서 차이가 나는 거. 그럼 이때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강론 들어가면 되니까 그때 설명이 나가니까 너무 지금 초반에 다 외우려지 말고 아 요런 게 나온다라고 표시만 해두시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을 잡는다면 맨 앞에 농부, 즉 부가가치세,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있죠. 걔는 특징이 뭐냐면 취득과 보유와 처분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 박스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 참 제 나름대로는 표시를 해놨는데 보는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이제 일 나는 거죠. 다시 한번 농어촌 특별세와 뭐는 부가가치세는 뭐 할 때도 발생하고 취득할 때도 발생하고 보유할 때도 발생하고 처분할 때도 발생한다. 튀는 놈을 잡아라. 튀는 놈을 잡아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농자 동그라미 부자 동그라미 하면 이걸 어떻게 하냐 농부 이렇게 합시다. 농부. 농부는 여러분 해 떠서 해 질 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잖아. 저는 절대 농부할 체질이 못 돼요. 게을러 갖고. 그러니까 농부는 부지런하니까 얘는 뭐 할 때도 발생하고 취득할 때도 발생하고 보유할 때도 발생하고 마지막 뭐 할 때도 처분할 때도 발생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기억이 안 돼. 자, 소득세는 누구를 납세무자한다 그랬죠, 여러분? 소득세는 항상 누구를 납세무자한다?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소득세가 과세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그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다, 여러분? 개인일 때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뭘 내야 되는가?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소득의 귀속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다라면 뭐가 되는 거죠? 법인세가 부과되는 거죠. 근데 법인세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 더. 이때 소득세는 누구를? 개인을 납세 의무자라고 개인의 뭐를?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랬죠. 이거 잡으셔야 되네요. 이거 설명 안 드렸나요? 이거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어? 노트에. 안 써져 있어? 써져 있어? 이상하죠. 똑같은 내용인데도 어떤 사람은 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했다 그러고 반장형. 아주 그런 거지 뭐. 아이씨, 뭐 별거 있어. 지난주 합격자 모임들이 많았죠. 예, 그거마다. 그럼 합격생들은 하는 소리가 있죠. 합격생은 교수님 찍어준 거 강조했던 거 다 나왔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안 되신 분 뭐라는가 스케 네가 찍어준 거 하나도 안 나왔지 스케가. 이상하죠. 똑같은 강의를 들었는데도 같이 특강까지 다 듣고 열심히 했는데도 학교 가시면 교수님이 얘기했던 거 다 나왔네. 평소에 강의했던 거.
학교에 그렇게 얘기해. 근데 안 되신 분은 네가 찍어 나온다는 거 하나도 안 났잖아요. 나쁜 쉐이크. 자, 요거 기본.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하면 개인의 소득을 뭘 한다 여러분? 과세 대상인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 세법에서 말하는 뭐는 소득이란 것을 좀 정확히 내린다면, 정의를 내린다면, 이 소득이란 것은 우리 소득세는 무슨 세? 기간세. 매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년 12월 30일까지 뭐 한 거? 들어온 금액. 여기서 이 들어온 금액을 얻기에서 들어가 나간 돈 뭐야? 필요 경비를 뭐 한 거야 여러분? 뺀 거다 그랬죠. 이게 세법상 소득이죠. 기본 개념이 여러분,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총수익금에서 뭐를?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풀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고? 이게 값이 풀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고? 내는 거죠, 세금을. 어렵나? 아니, 들어온 금액이 100이고 나간 돈이 20이야. 그러면 얼마 소득이 발생했다는 얘기야? 80. 그럼 세금을 어떻게 된다고? 내야 된다고.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들어온 금액은 100인데 필요 경비가 얼마? 110이죠. 그럼 이 사람은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뭐가 발생해서? 손실이 발생했죠. 그럼 이때 내는 거 안 내는 거? 안 내는 거죠. 잘했죠. 잘한 거야? 예. 요거단 얘기야. 그래서 세법에서 말한 소득은 여러분 그냥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그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총수익금에서 그 총수익금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뭐를? 필요 경비를 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양도소득세 보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뭐해서?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총수익 금액이 뭐가 되는 거고? 양도가액. 내가 판 돈. 근데 그 팔 때 내가 얼마 주고 산 돈, 취득가액을 뭐 하는가? 차감한 후의 금액. 여기에 바로 양도소득이 되는 거죠. 내가 3억 주고 취득했는데 얼마에 팔았어? 5억 원에. 그럼 3억 원에 취득해서 5억 원에 팔았으니까 나는 얼마 이익이 발생했네? 2억. 그럼 그거를 양도하는 가지에서 실현돼 물어보는 거야? 소득으로 봐서 가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생뚱맞은 질문들 하신 분이 내가 부동산을 5억 원에 양도했다. 부동산을 5억 원에 양도했다. 교수님 양도소득세 얼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답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왜? 양도세는 반드시 양도료나 뭐에 대해서 차익을 가지고 과세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가 되는 거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은 반드시 금액이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소득세를 여러분 줄이고 싶어요? 많이 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소득세 많이 내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앵겨버릴 테니까. 오세요. 내가 앵겨버릴 테니까. 그러면 저는 가능하면 얘를 뭐 하려고 그래요? 줄이려고 그래.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는 납세문자 측면에서 당연한 거야. 이거 속성이라는 거야. 속성.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납세문자는 기본적 성격상 어쩔 수 없다. 세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회피하고자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뭐를 줄이는 거야? 소득을 줄여야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러면 소득을 줄이는 방법 몇 가지인가? 2가지죠. 뭘 줄이거나 총수익금을 줄이나 뭐를 필요경비를 늘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12월 달 돼 뭐 이제 1년 동안에 발생한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뭐 여러 가지 세금과 공과라든지 또는 뭐 신용카드 사용한 거, 현금카드, 체크포인트 사용한 거 그런 거 증빙서를 다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12월 30일 딱 종료가 되면 1년에 발생한 소득 금액이 이게 다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소득세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내년 1월 달에 뭐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연말 정산하죠. 회사 다니신 분들. 그럼 연말 정산은 결국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연말 정산 때 여러분 각종 증빙서를 제출하죠. 그거 왜 하는가? 그렇죠. 요 놈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요 놈을. 이해하세요? 내가 1년 동안에 벌어들인 금액이 어디서 들어간 돈이 이런 금액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제출해야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고 필요 경비가 되고 필요 경비가 되면서 소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매달 원천 징수한 세액과 1년의 총수익 금액에 대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해서 비교해서 연말 정산해 갖고 추가 납부할지 환급 받을지가 1월 달에 결정되는 거죠. 예, 아이씨, 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이씨, 모르겠다. 씨. 네 마음대로 알아. 씨.
아니 요거는 회사 다니신 분은 알아. 급여 아저씨가 급여를 받거나 오늘 집에 가서 급여 명세서 아저씨 급여 명세서 한번 보시라고요. 본인이 직장 생활했으면 알 거 아니야. 아직 직장 생활 안 해본 젊은 친구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주부님이라든지 본인도 회사 다니시면 다 알 거 아니야. 그러면 매달 원천 징수된 소득세 냈죠 이미. 이걸 바로 뭐라냐면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거야. 원천 징수세 이미 매달 급여 받을 때 냈어 안 냈어? 냈어. 근데 주의할 거는 그 매달 받을 때 낸 것은 간이세액 조견표에 가서 이것만 가지고 때린 거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왜 이거는 모르니까 과세관청이. 근데 요거는 알죠.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급여를 얼마 줬다는 건 알잖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근거를 해서 간이세액 조견표라는 게 있어요. 소득세법상. 그래서 부유한 가족이 몇 명 있느냐. 내 처자식. 다른 말로 뭐라서. 그렇죠.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특수관계에서 가장 밀접도가 높은 게 뭐라서? 왼수. 세법은 정상적거를 본다 그래서 비정상적거를 본다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그런 기본적 개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인문 가정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울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은 냅시다. 자, 세법에서 말한 소득은 뭐해서? 총수익 금액에서 뭐를? 필요 경비를 뺀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때 소득세에서 말한 소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합산 과세하는 소득이 있고요. 다른 소득과는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분류 과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 과세 방식은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합산 과세와 무슨 과세? 분류 과세. 이때 합산 과세되는 소득을 우리 뭐라 하냐면 종합소득이랍니다. 글자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는 종합, 여기 뭐라 써져 있어? 합산한다 그랬죠. 근데 분류과세는 이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분류과세라고. 분류과세하는 소득에는 퇴직소득과 뭐가 있냐 여러분? 양도소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소득세에서 소득은 소득의 발생 원천 유형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하냐면 세 가지로 구분해요. 무슨 소득과? 종합소득, 그 다음에 뭐 퇴직소득, 그 다음에 뭐 양도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종태양. 종태양. 예전에는 살림소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종태양산 이렇게 배웠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근데 지금은 뭐야? 종태양. 그러면 종합소득은 여러분이 바로 뭐냐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이렇게 얘들은 뭐해서 다 여기 뭐라 됐어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됐죠 여러분? 더한다라고 됐죠? 무슨 과세한다? 합산 과세한다는 얘기가 묶는다는 얘기예요. 묶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면은 뭐가 나오는 거고? 근로소득.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사업에 종사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사업소득. 은행에 예금해서 뭘 받으면?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주식회사에 투자했더니 뭘 받아? 배당금. 이제 우리 배당 시즌이 다 하고 있죠. 12월 달. 그래서 요즘 주식 종목 중에 배당주를 찾아라. 배당주를 노려라. 막 그런 말도 나오는데 배당 하죠. 그리고 난 이제 회사 다니다 퇴직했다 뭘 받아요 여러분? 연금. 드디어 원하던 로또 당첨됐다 뭐야? 기타 소득.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뉴스 시간에 여기 강서구 화곡동의 주택 가격의 매매 동향, 가격 동향을 설명해 주니까 전문가로서. 그럼 여러분 방송에 출연했으니까 당연히 뭘 받아? 출연료를 받죠. 그러면 여러분이 받는 출연료는 뭐가 될까? 사업소득일까? 기타소득일까?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특징이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그러니까 얘는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라는 얘기야. 이례적, 일시적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해야지. 한번 대답했더니 그걸 또 이상한 걸 대답했네. 이런 여태 가만히 있다가 1교시 내내 가만히 있다가 한번 멘트 답정했더니 그런 거. 그죠? 예. 여러분 배우는 사람이야. 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예. 물론 이제 순간적으로 쪽팔리면 확 밀려오는데 그런 걸 극복해야 돼. 괜찮아요. 우리끼리는 괜찮아. 우리끼리는. 자, 근데 저거는 뭐 증권방송에 나가서 계속 강의를 해요. 금융증권을. 그러면 저는 그게 이례적 일시적이 아니라 뭐야? 계속해서 나가서 방송 강의하는 거죠. 그럼 저는 그게 뭐가 되는가? 업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가? 그거는 사업수도. 이런 식으로 발생 원천 유형을 구분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해설 개몽하면서 나왔을 때 받은 출연료는 뭐가 되는 거고? 기타 소득. 근데 저는 방송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돈을 받는 걸 저는 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업으로 하는 거죠.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고? 사업소득이 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는 근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근로소득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포인트는 여러분 어디다 둬야 될까? 그렇죠. 여기다 우리는 포인트 둬야 돼. 여기다가. 양도소득.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이것도 실제 시험 문제야. 최근에도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온 거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뭐하여?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럼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틀린 말이고. 구분하여 무슨 과세한다? 분류 과세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맞는 말이고. 결국 시험은 OX야. 그죠? 보기 지문 제시가 1, 2, 3, 4, 5 보기 지문 나오면 결론은 그 제시된 보기 지문을 여러분 딱 하나로 결정하는 거야. 맞는가? 틀린가? 그거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간단해요. OX야, 그냥.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퇴직소득은 내가 뭐 할 때? 퇴직할 때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 그 퇴직금에 대한 뭐를? 소득세를 뭐 하고 줘? 원천 징수하고 주겠죠. 그리고 퇴직소득이라는 건 매달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로기간이, 근속기간이 쌓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납적 원천징수랍니다. 완납적 원천징수. 즉, 원천징수된 걸로 소득세를 뭐 해버리는가? 종결시켜버리는 걸 우리는 원천징수 중에서도 완납적 원천징수. 요거와 대응되는 게 예납적 원천징수인데 여러분은 거기까지 안 가셔도 돼요. 어쨌거나 퇴직소득은 퇴직금은 뭐 할 때만 발생해? 퇴직금 뭐 할 때만? 지급할 때만 발생하고 그걸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 뭐해? 빼고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은 이렇게만 좀 보셔도 돼요. 그러면 5월달, 내년 5월달 되면은 올해 2015년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년 언제? 5월달 신고를 합하는데 여러분 세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소득세를 신고하러 갔어요. 그러면 두 군데로 나눠줘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곳,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곳, 일반적으로 두 군데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퇴직소득, 종합소득은 종합소득 따로 뭐하여?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무슨 과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거는 꼭 잡아야 되는 용어야. 이걸 출전에 살짝 물어봤으면 합산, 그러면 여러분 잡아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여러분 생각해봐. 분명히 두 개를 묶었죠, 제가. 뭐를 묶어서? 분류. 그럼 얘들 간에 뭐가 있다? 공통점이 있다. 제가 누차 여러분 다른 것보다 똑같아. 묶을 때는 묶는 애들 간에 뭐가 있고 공통점이 있고 구분할 때는 구분 애들 간에 뭐가 있다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묶은 거는 분류과세한다고 그랬는데 이 공통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얘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얘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과 합산하고 구분하고 구분해서 무슨 과세한다고? 분류. 그럼 얘들 공통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얘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하면 다 그래. 얘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소득의 형성 기간이 단계요, 장계요? 장기죠. 얘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근데 얘들은 여러분 퇴직금 받아보셨어요? 네, 회사 다니시면 받아봤을까? 근속연수가 최소한 1년이 지나야 그나마 퇴직금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은행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을 받았죠. 그럼 제가 퇴직금을 받았을 때 그 퇴직금은 퇴직한 연도의 소득이 아니라 내 근속 기간 동안의 소득이란 얘기야. 제 친구들 이번에 뭐 무더기로 그냥 퇴직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았어. 그럼 그 퇴직금은 올해 7월 달에 퇴직했으면 올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그게 뭐라는 얘기야? 근속, 예를 들어서 뭐 25년을 근무했다. 30년 근무했다. 그러면 그 퇴직금을 기본으로 30년으로 나눠버립니다. 근속 연수로. 그러면 1년당 소득으로 전환되죠. 내가 30년 근무해서 퇴직금 3억을 받았어. 그러면 그 3억 원 퇴직금은 올해 일시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30년 동안 누적된 소득이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럼 퇴직소득세에서는 이거를 30년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3억 원을 몇 년으로 나누라는 얘기야? 30년. 그러면 1년당 얼마 소득이 나오겠죠. 그거를 가지고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한다면 그걸 다시 30년으로 곱해. 이런 걸 바로 뭐라면 연분연승법이란데 시험에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종태양인데 우리는 어디에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요 세 가지는 잡으셔야 됩니다.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자, 거기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이거 한번 봅시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결국은 부동산에 처분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 처분자가 개인이면 뭐가 되는 거고? 소득세. 개인이면 소득세예요. 법인이면 뭐로 과세가 된다고 여러분? 법인세로 과세가 돼요.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 소득세가 뭐가 있고 종합소득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죠, 여러분.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둘 다 누구한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근데 뭐와 뭐를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구분하고 있죠? 이해되세요? 자, 종합소득세, 양도세 한 줄로 묶으세요. 결론 얘는 뭐야, 여러분? 소득세죠? 제목 봐, 제목이. 다만 하나는 양도소득세, 하나는 뭐? 종합소득세. 결론은 뭐라는 얘기야? 소득세죠. 근데 이 소득세를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지금 구분해놨죠? 그러면 여러분 느껴야죠? 뭐가 있겠구나. 차이가 있겠구나. 양도소득세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구분했으니까 이때 종합소득세, 양도세 분명히 뭐가 있겠구나. 차이가 있겠구나. 그걸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법인세가 나온 이유는 양도자가 누구일 때고, 개인이면 뭔데? 소득세인데 이 소득세를 다시 뭐로 구분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구분했다 그 얘기야. 그럼 얘들 간에 반드시 뭐가 있겠구나? 차이가 있겠구나.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소득세는 소득세인데 그 처분행위, 양도행위가 사업행위로 한 거냐? 사업행위 없는 일시적 우발적인 양도냐에 따라서 이 양도행위가 무슨 행위로 양도했다면 사업행위로, 사업성이야. 내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뭐로 가냐? 종합소득세로 갑니다. 종합소득세에서 뭐가 되는 거냐?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올해 주택을 양도했어요, 여러분. 주택을 양도했어. 주택을 양도하면 이게 사업행위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주지를 이전하려고 양도한가. 이래서 강서구에 살다가 어디로 가냐? 강남구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강남구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강서구에 있는 주택을 뭐 했다? 팔았다. 그럼 그거는 양도행위가 사업행위야? 사업행위가 아니야? 사업행위가 아니야. 그러면 어디로 가라? 그때는 어디로 가라? 양도소득세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와 뭐가 나왔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구분했나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거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왜 나왔는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개인은 개인인데 이 부동산의 양도가 무슨 행위야, 여러분? 사업행위로 양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 여러분?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세로 간다고.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신축 판매업자죠.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자, 주택신축 판매업자. 자, 여기서 공통점 찾으세요. 그렇죠. 업.
저는 여러분한테 일단 기초 단계에서 인문학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묶을 때는 묶는 애들까지 반드시 뭐가 있고 공통점이 있고 구분할 때는 구분 애들까지 반드시 뭐가 있다? 차이점. 이걸 자꾸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 그걸 인식을 안 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계속. 자,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 용인물권 세 가지가 있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죠?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뭘로 묶어서 용인물권. 그럼 반드시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면 요 놈에 뭐가 있어? 공통점이 있죠. 요 세 놈의 공통점은 뭐야? 특정 부동산을 뭐 하시는 거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뭘로 묶어버린가? 용인물권. 그런데 이 용인물권을 지상권, 지역권, 전세 구분했죠. 그럼 분명히 얘들 간에 또 뭐가 있어? 그런 걸 자꾸 느끼셔야죠. 지상권, 지역권 차이점은 뭐예요, 여러분? 지상권과 지역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여러분? 용익물권 자체가 다르죠. 믿거나 해. 왜 민법을 쓰시고 그래? 해봅시다. 지상권과 지역권의 공통점은 타인의 부동산을 뭐 하시는 걸요? 사용수야. 근데 지상권과 지역권을 구분했죠. 그 차이가 있죠. 그럼 그 차이가 뭐냐면 타인의 물건이 뭐냐지. 그게 물건이 타인의 부동산이 물건이 뭐면 부동산 건물이면 뭐로 가는 거고. 이 용익 물건 자체가 타인의 부동산 중에서 모이면 건물을 사용 수익하시는 걸리면 어디로 가는 거고. 지상권으로 가는 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시는 걸리면 뭐로 가는 거고. 지여권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안 했어 아직도? 민법? 아직 안 했나 여기까지? 근데 뭐 했으나 안 했으나 차이는 없을 거야 별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 얘기하고 싶은가? 묶을 때는 묶는 데를 간에 반드시 뭐가 있고 공통점이 있고 구분할 때는 얘들 간에 반드시 뭐가 있다. 그걸 여러분이 명백히 인식을 안 하면은 이게 말장난에 그냥 넘어가는 거야.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히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둘 다 무슨 세야? 소득세죠. 다 누구한테 부과되는가? 개인. 근데 종합소득세와 양도세를 뭐 했으니까? 구분했다. 그럼 얘들 간에 반드시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어떤 경우는 종합소득세, 어떤 경우는 어디로 간다? 양도세. 그럼 구분했을 때 얘들 간에 뭐가 있다? 차이점. 그 차이점이 뭐냐? 양도행위의 사업성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에 따라서 있으면 그게 무슨 행위면? 사업행위면 어디로 가는가? 종합소득세. 사업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거지를 이전하는 등 일시적 우발적 양도면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그러면 요 구분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니 그러면 종합소득세로 가는 게 좋은가? 양도소득세로 가는 게 좋은가? 라고 이제 판단해 보실 필요도 있는 거죠. 자, 종합소득세로 가면 어떤 특징이 있죠?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종합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면 어떤 양도소득세 뭐가 달라져? 그죠?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차이점 보이세요? 근데 뭐로 과세하면? 요놈은 뭐만? 양도소득세만 가지고 과세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봐. 자, 아저씨가 회사를 다녀. 그럼 무슨 소득이 발생해? 근로소득. 근데 그 사업자, 나는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야. 업을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 업을 누구 명의로 또 하면 아저씨 명의로 하면 이 사업소득도 아저씨 무슨 소득과? 근로소득과 어떻게 하는가? 합산과세니까 높은 누진세를 정한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아저씨가 발생하고 있어. 그럼 나는 1,000원, 뭐 쳐라 그럽시다. 아저씨가 근로소득이 회사 다니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요즘 여성분들도 이런 거는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아저씨한테 이쁨을 받지. 걔가 나한테 이쁨을 받지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참네. 거의 지금 무슨 생각이냐, 뭐 무슨 말이냐 그런 표정이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그렇지. 여러분이 이쁨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쁨을 주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내가 부동산 재테크 해는 수단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뭐해요, 여러분?
경매, 공매에 참가하죠. 그죠? 이런 분들 계세요.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다? 처분 소득이 발생했다 봅시다. 그걸 나는 업으로 하는 거냐 일시적인 걸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나는 업으로 해. 업을 하면 당연히 어디로 가? 종합소득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아저씨 명의로 한다, 명의를 달리한다. 달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이해하세요? 아저씨가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은행이나 예금에 할 때는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자, 이게 아저씨야. 그러면 이 은행에 예금할 때는 아저씨 명의로 예금하라, 배우 처의 명의로 하라. 처의 명의로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래야 구분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한 사람의 명의로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기본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이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런 얘기해도 괜찮은 거죠? 이건 여러 세법 배울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한 사람의 명의로 다 소득을 귀속시켜버리면 나중에 높은 누진세를 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득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다? 분산하는 게 유리하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두 개가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왜 나왔는지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나는 이거 보세요. 경매, 공매 참가해서 부가가치세법상 6개월 동안 한 번 이상 취득하고 2번 이상 양도를 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이 사람을 사업자로 봅니다. 사업자로. 너는 경매, 공매까지 뭐 하는 거 취득하고 처분하는 게 무슨 행위다는 얘기야? 사업행위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자 아니에요. 그래도 세법은 사업자로 본다고. 그래서 내가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 사업자 등록한데 내가 경매 좋은 물건 나와서 내가 살 수도 있죠. 갖고 또 팔아서 단기간 내에. 그러면 그것을 6개월 부가가치세법상 1회 이상 취득하고 2번 이상 뭐 하면 양도하면 우리 세법은 뭐로 본다 이 사람을? 사업자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나 사업자 등록했어 지금? 안 했어. 그냥 재테크수단으로 경매 받아서 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 행위 빈도수가 어떻게 하면 많아지면 세법은 뭐로 볼 수 있다? 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자로.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세법을 알면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해갖고 사업자로 빠지는 게 낫죠. 그러면 일로 간 사업자가 아니면 어디로 가고? 양도소득. 근데 만약에 사업자 분류가 되면 어디로 가고? 종합소득. 그럼 다른 소득과 어떻게 하는가? 합산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알아둬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저는 좀 이런 걸 좀 많이 강조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말한 취지가 없어지는 거고 나온다 그 대신 어쨌거나 이거 한 거니까. 구분하셨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왜 나왔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 총론 있죠. 요거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달라지는데, 자, 도지사, 그러면 그럼 뒤에 뭐가 나온다? 특강이. 이때 도지사나 특강 시장에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 자, 동그라미 칩시다. 뭐는 기억하자? 취득세. 시장이나 군수, 그럼 뒤에 뭐가 나온다? 구. 이때 이 대표적인 게 뭐다, 여러분? 재산세 동그라미. 그 다음에 특히 등록면허세 옆에 있네. 등록면허세는 광역과 기초가 짬뽕이야. 그 위에 게 짬뽕이야.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있고 지방 등록면허세도 있죠, 여러분. 우측에 지방소득세 따로 나와 있죠. 등록면허세 따로 나와 있죠. 요 두 놈은 튀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들 두 번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 나온 게 지방소득세가 이미 시험에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 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등록면허세가 그래서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지방소득세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안 나온다가 봤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하면서 등록면허세, 도세, 구세 그렇게 강조했어요. 이미 나왔죠. 그래서 얘들은 이제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등록면허세는 과세권자가 누구다, 여러분?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죠. 그러면 출전에 이걸 또 내고 싶어. 그러면 절대 등록면허세 또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면 그에 대응되는 게 뭐다? 지방소득세다 그 얘기야. 제가 지금 말하는 취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됐네. 특광시 또는 뭐야 여러분? 시군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얘도 광역과 기초가 짬뽕이죠. 그런데 등록면허세와는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2015년도 15년도 시험 대비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기억하세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하신 분은 시험에 답이 딱 보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부가징수 갑시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부가징수.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취한다고 여러분? 납세 의무자. 보통지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다고 여러분? 과세권자. 이때 신고 납부는 대표는 지방세가 밑줄. 취득세, 등록면허세 밑줄. 칠한 데만 밑줄 쳐야 돼. 가끔 근데 밑줄 치려면 죄다 다 쳐놔갖고 나중에 보니까 다 쳐놨네. 보통징수는 여러분 뭐 재산세 밑줄.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세 밑줄. 그래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본시세는 보통징수입니다. 그럼 결론, 재산세는 여러분이 계산한다, 과세권자 계산해준다. 과세권자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는가? 고지서. 근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납세의무자가 실천하는 거야, 과세권자가 실천하는 거야? 납세 의무자 여러분이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 납부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오죠 여러분? 법정 신고 기한이 나온다 그랬죠. 신고 납부 세목일 때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법정 신고 기한. 언제까지 하라고 법에서 명시를 해줘야지. 근데 보통징수는 법정 신고 기한이 있어 없어? 없죠. 그 대신 뭐가 나오죠 여러분? 납기가 나오죠. 이런 걸 구분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신고 납부는 누가 실천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그러면 법에서 그래 네가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라 뭐를 명시해 줘야 돼? 기한을 명시해 줘야 되잖아.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라 기한을 어떻게 준다고? 명시해 준다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안 했어. 그럼 뭐가 보여야 되는 거야? 가산금이야 가산세야? 가산세죠. 이때는 지금 계속 구분하고 있네요 제가. 내년 시험에 나왔는데 그때 또 틀리면 아주 묻어버려 그때는 진짜. 자, 이번에는 보통징수야. 누가 실시하는가? 과세권자가. 그래서 세액을 계산해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서? 고지서. 그러면 고지서 여러분 집에 가서 고지서 봐봐. 그럼 언제까지 내라고 기한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 거기. 그게 바로 뭐 납기. 납부 기한의 준말이 납기야. 그때까지 안 내면 그때는 가산금. 그렇게 구분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되셨어요? 예.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뭐가 발생한다 여러분? 가산세. 그러나 재산세는 절대 가산세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 대신 뭐는 나와요? 그죠? 가산금은 나오죠.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재산세는 세액을 납세 의무자가 계산해준다, 과세권자가 계산해준다.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 그러면 여러분 내일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죠. 누가 결정했으니까? 과세권자 계산해서 결정해서 여러분한테 고지서 보내주잖아. 그러면 여러분 고지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뭐만 하면 되는가? 납부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납부를 안 하면 이때는 뭐가 보여야 되는 거? 가산금. 그죠? 근데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액션하는가? 납세의무자가.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을 할 때 며칠이네? 60일에 신고 납부인데 그 60일에 될 때까지 신고 납부를 안 했대. 그러면 그때는 가산세. 구분되십니까? 예, 이런 것만 일단 구분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용이 쉬워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특별징수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특별징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있죠? 이 중에서 밑줄만 칠 건 딱 뭐만 보면 돼요? 지방소득세만 시험범위에요, 여러분. 지방소비세는 절대 모범 답안이 될 수가 없어요. 지방소비세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편하게. 우리 매일 편의점 우리 쉬는 시간에 막 편의점 내 가서 뭐 쭈쭈쭈쭈 먹고 들어오지 뭐 언니 먹어 하면서 막 찌르잖아. 지들끼리만 먹지만 내 입은 입도 아니야. 여러분 입만 입이죠. 네. 그럼 거기에 뭘 냈어 이미? 물건 살 때 무슨 가격 포함되어 따라서 부가가치세. 그럼 부가가치세는 국세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국세로 징수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비율만큼 지방자치단체로 주는 걸 바로 뭐라냐면 지방소비세랍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뭐에 쫓아가는가? 저는 그냥 부가가치세 쫓아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납세자가 내는 게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교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지방소비세는 뭘 쫓아간다? 부가가치세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만 보면 된다? 지방소득세만 보면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이지만 실제 기준은 뭐를 기준한다? 소득세를 기준한다 했죠. 써져 있죠? 지방 소득세. 국세이 뭘 쫓아가는 놈이야? 소득세 쫓아가는 놈이야. 그래서 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소득의 기속자는 개인이면 뭐가 되는 거고, 소득의 기속자가 개인이면 뭐로 가는 거고, 소득세. 소득의 기속자가 법인이면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법인세가 가는 거죠. 이때 소득세를 기준해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를 우리는 지방세법에서는 개인 지방소득세 그럽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에 대해서 쫓아가는 지방소득세를 뭐라냐면 법인 지방소득세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얘는 우리 시험법이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제가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말은 제가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지방소득세는 다시 뭐와?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를 구분하는데 얘는 글자 그대로 뭘 쫓아가는 거고 소득세. 요는 뭘 쫓아가는 거고 법인세. 근데 이놈의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신경 쓸 여지가 없다 그 얘기야. 그럼 결국 우리 말하는 지방소득세는 뭐를 말한다?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니까 뭘 말하는가? 개인 지방소득세. 앞으로는 이 말을 안 해요. 그냥 지방소득세. 근데 실제 법에서는 이게 중 구분되고 있다. 구분되고 있지만 여러분은 우리 시험을 대비해서는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냥 무슨 소득세는 지방소득세. 그럼 뭘 쫓아간다 생각하시더라? 소득세. 네, 소득세. 요 놈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여튼 지방소득세는 뭘 쫓아가는 놈이다는 거 잊지 마라. 소득세를 쫓아가는 무슨 세다? 지방세다 그 얘기죠. 소득세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지방소득세라 한다. 그러면 기본으로 얘는 소득세 몇 프로다? 10%다. 다만 주의할 것이 얘 과세 방식을 종전에 부가세였던 놈을 이거를 우리는 지금 뭐로 구분하고 있다? 독립세로 과세 방식을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법에 이 지방소득세 규정이 엄청난데 이걸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 물론 구분 시력이 있겠지만 그렇게 그 구분한 편익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굳이 뭐 이렇게 구분해야 되나 한데 그래서 지방세법을 보면요 이 지방소득세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모든 소득세 법에서 쫓아다니면서 다 때리니까. 자,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걸 꼭 좀 봐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우리 이제 한번 취득세부터 한번 좀 기본적인 내용 한번 입문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